안녕하세요. 진전입니다. 12.6 박정희 사망, 5.18 민주화운동, 삼총교육대, YH 사건 등을 묘사한 첫 드라마이면서 폭력미화라는 비판이 있지만 실제 사건들과 등장인물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대본과 거장의 연출력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극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방송개국 초창기에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던 SBS가 4월을 걸고 제작한 작품이에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TV 채널이 몇 개 없었죠. 7번이 KBS 2, 9번이 KBS 1, 11번이 MBC 채널이라서 당시에도 저희 아버지도 야 7번 틀어봐라, 야 9번 틀어라 뭐 이랬던 시기인데 SBS가 6번 채널로 개국됐고 이 드라마로 다 히트를 쳤는데 당시에 MBC 용의 눈물, KBS 여명의 눈동자를 그냥 한 방에 넘어섰어요. 그렇습니다. 드라마 모래시계예요. 평균 시청률은 46%였는데 최종회 때는 64.5%를 기록했습니다. 신이 난 SBS는 모래시계 방송 때 기자를 내보내가지고 거리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래시계를 보려고 다 집에 들어가서 서울 시내가 한산합니다라는 식의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어요. 입소문으로만 들려오던 모래시계 전설을 들은 지방 비디오 대여점들이 불법 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들여온 일도 있어가지고 SBS가 지방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네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았던 당시에 20, 30대 남성들이 모래시계를 보기 위해서 귀가를 서두르는 바람에 귀가시계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아무튼 당시 모래시계가 방영했던 시간대는 밤거리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심지어 찻길에 차가 거의 없이 텅 비었다고 합니다. 비었다고 하는데 제가 겪었던 시기죠. 그래서 술집에서도 TV 사다 놓고 입구에다가 이제 모래시계 방송 중이라고 문구를 써놓은 가게들이 있었어요. 이제 술 마시면서 드라마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극중 보디가드 역할로 나온 이정재 때문에 검도도장이 때 아닌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 당시 때는 검도도장이 없었는데 방송 중에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갑자기 동네에 검도도장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이제 미팅 나온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서 막 벙어리처럼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최민수나 이정재 따라한다고 그냥 가오 잡는 거예요. 강원도에는 이제 많은 관광 수익을 가져오게 됐는데 정동진역은 모래시계 버프를 제대로 받은 사례인데 원래 이 역이 없애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모래시계 한번 나온 일로다가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고현정 소나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 아무것도 없던 정동진에 이제 카페랑 민박집이 생기고 정동진 근처 땅값이 수십 배가 올랐다고 하네요.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이 드라마를 본 일부 초딩들이 조폭 흉내를 내고 장래 희망 꿈이 이제 조폭이라고 얘기해서 조폭 미화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모래시계는 5.18 민주화 운동을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TV 드라마예요. 계엄군 진압과 당시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갖다 직접적으로 그려내서 그때 그 5.18 사태를 갖다가 이제 오해하거나 아니면 존재조차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당시 광주에는 SBS가 방송되지 않았는데도 촬영 소식을 듣자마자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엑스트라도 참여하고 또 광주시에서도 시내 주요 도로를 갖다 촬영 장소로 제공했고 또 광주 기독병원 등 실제 5.18 당시의 주요 지역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실제 80년 당시 이제 광주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요. 최민수가 이미지와 연기력이 한동안 고정된 게 바로 이 작품 때문이기도 해요. 최민수한테는 좀 약간 양날의 칼이 돼버린 셈인데요. 그 터프가 이미지가 완전 굳혀져 버린 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지금도 최민수 씨는 메소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오글거려요. 멋있긴 한데 조금 오글거리고 그런 게 좀 보여요. 최민수가 마지막 사형 집행 당시 때 이제 친구 박상원인데 말했던 나 지금 떨고 있냐? 라는 대사는 당시 여러 가지 패러디에 쓰일 만큼 유명한 대사로 남았는데 이때 순간 시청률이 74.4%였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 외에 또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 대사도 이제 사람들이 웃기려는 개인기로다가 뭔 말인지 모르게 오바 연기래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다가 좀 오바 떨면서 했던 게 기억나네요. 그리고 또 여명의 눈동자에서 고현정 완전 그 초짜 완전 생짜 신인인데 모래시계 방영 후에 이제 완전 여주인공급으로다가 이제 성장했습니다. 모래시가 이제 완전 레전드가 되려는 순간에 신세계 그룹의 이제 정용진과 결혼을 발표하고 은퇴를 했죠. 근데 지금은 다시 뭐 이혼하고 다시 활동을 해요. 고현정 씨도 제가 봤을 때 모래시계 메소드에 아직까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방송할 때는 좀 순수한 이미지로 나왔는데 오히려 방송 종료 후에 좀 약간 기센 여자 같은 이미지로 좀 보여집니다. 배경음악이나 OST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 중에서 이제 최민수 그 이제 테마 같은 건데 러시아 유명 가수 이제 이오시프 코프존이 부른 백학 역시 드라마의 인기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이거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이제 우우우우 하여튼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게 저작권상 협의가 안 됐는지 OST 앨범에는 원곡 대신에 이연이라는 타이틀로다가 리메이크 연주곡이 수록됐는데 그래서 원곡이 수록된 이오시프 코프존의 앨범이 국내에서 당시에 꽤나 좀 잘 팔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등장인물 소개를 좀 하게 되면은 이제 최민수는 좀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간 캐릭터예요. 좀 손해만 봐요, 맨날. 빨치산인 아버지 때문에 이제 연좌제 걸려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직업군인도 못 되고 결국 뭐 조폭 세계로다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엄마도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기생 있는 술집을 운영하고 최민수를 갖다 좀 잘 키우려고 했는데 잘 키웠어요, 사실. 어쨌든 근데 뭐 그러다가 죽게 돼요. 어쨌든 좀 불우한 가정사가 있어요. 그래서 최민수는 고현정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다가 연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검사로 나오는 박상호는 농민의 자식인데 배우지 못해도 인생을 성실하고 상식으로 살아온 부모님이 있는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의로운 검사가 되는데 제일 친한 친구인 최민수를 재판받을 때 이제 사형에 처하는 주문을 하게 되죠.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 봤을 때는 좀 무기징역으로 좀 하지 그랬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는데 하여튼 뭐 정의로운 검사예요. 그리고 고현정이 이제 카지노 대부의 딸로 나오는데 아버지의 사업 방식이라든지 삶이 싫어가지고 대학 다닐 때 이제 운동권 활동하면서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면서 카지노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제 부조리한 정권에 맞서면서 사업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캐릭터예요. 그 외에 이제 고현정 보디가드 역할로 나온 이정재, 끝까지 고현정을 짝사랑하다가 고현정을 위해서 죽습니다. 남자들은 그때 보면 최민수를 진짜 멋있게 보는데 여자들은 이정재를 멋있어 하더라고요.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강동환이라는 극중인물인데 정보기관의 고위급 인사로 나와요. 근데 장세동하고 박철원을 모티브로 했다네요. 이 드라마 작가 송진아는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국회의원 그 홍준표가 자기가 그 모래시계 검사라고 홍보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말했는데 내용은 이제 요즘 모래시계 모델이 됐던 검사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분은 제가 모래시계 집필할 때 취재차 만났던 여러 검사 중에 한 분이고 당시 만났던 검사들이 대충 기억해도 한 10대뿐이 되는데 그분들이 들려준 얘기에 각 검사 캐릭터를 조금씩 취합해서 만든 것이 드라마상의 강호석 검사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봐도 홍준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여담으로다가는 또 5.18 최초로 정면에서 다룬 드라마지만 동시에 또 호남차별의 다른 상징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주인공급 인물은 사투리를 쓰지 않는데 악역이라든지 하면 조연들은 이제 선한 방언을 쓰기 때문이에요. 미국을 예를 들면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라든지 흑인 운동가들은 인권 운동가들은 이제 백인 억양을 쓰고 백인 조폭이 흑인 억양을 쓰면은 아무래도 좀 인종차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때문에 이제 당시 이제 야당 당수였던 김대중 대통령도 모래시계 만든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드라마에 나오는 정당명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정당명과 비슷하게 정의당,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으로 표기된 장면들이 나와가지고 모래시계가 또 미래를 예언했다고 하는 유머도 있어요. 역대 한국
방송작가상 드라마 수상작 중에서 유일하게 또 재방송됐어요. 모래시계를 시청하지 못한 지방 시청자들 위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뭐 IMF 때문에 이제 SBS가 돈이 없어가지고 재방영 통해서 이제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모래시계를 재방송하게 되면 시청률은 어느 정도 확실히 보장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뭐 이해가 돼요. 그리고 최재성이 박태수 역할, 그러니까 최민수가 맡은 역할인데 맨 처음에는 그 역할로다가 이제 물망에 올랐고 감독도 출연 제의를 갖다 강력하게 여러 번 했대요. 근데 당시에 복싱에 푹 빠져가지고 거절했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최재성이 했어도 굉장히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막 군대 제대해서 봤던 드라마인데 지금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로 썰을 풀자면 종일 방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어설프게 더하다가는 오히려 좀 내용이 엉킬 것 같아요. 모래시계를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 편으로 다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짤막하게 편집한 방송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화실에 젊은 여자 작가분이 있는데 제 콘텐츠를 잘 보고 있대요. 재밌대요. 근데 자기는 못 봤던 영화나 이런 내용들이래요. 완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애기였을 때 개봉했던 거라는데 모래시계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먹었나 봐요, 많이. 어떻게 내용 재밌으셨나요? 제가 최민수 얼굴은 좀 더 잘 그리고 싶었는데 형장 끌려갈 때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이제 많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눈에 이제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와서 퀭하게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재밌으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